가장 유망한 지역은 아무래도 하남 교산지구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릉지구. 올해부터 용인의 지도가 바뀐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국내 유일의 토지보상 및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토지보상 및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3기 신도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전 청약이 우선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데 빠르게 도시가 형성될 거라는 기대도 크더라고요. 신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요. 네.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지연될 개연성이 많아서 앞으로 그 사업 진행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3기 신도시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사전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 물건 주인이 주겠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칙적으로 뭐 최소한 토지를 다 확보한 다음에 사전 청약을 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현재 집값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정부의 답답함을 이렇게 반영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사전 청약 일정이라는 것은 토지를 꼭 확보한 다음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청약을 받는다는 것은 입주 시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토지 보상도 잘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지작물 보상이 따로 있고, 또 착공 이런 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무려 50조 원에 다다를 것이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수요와 보상 금액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5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와전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금 규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지존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50조 원 규모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3기 신도시만을 떼놓고 얘기하면은 약 23조 원을 조금 초과하는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튼 뭐 그 3기 신도시 보상금 23조를 포함해서 올해 연말까지 50조 원이 막대한 자금이 이제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여러 군데서 요동이 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토지보상금 50조 원 규모가 대부분 90%에 육박하는 규모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지금 토지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주택 규제 정책에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아무래도 주택시장보다는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예정된 곳이 곳곳에 네. 있다 보니까 개별 지구마다 진행 상황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지난 연말에 토지보상을 시작한 곳이 두 군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시장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 교산지구, 그리고 인천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 그 수치로는 대략 LH 발표 수치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교산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계양 테크노빌리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되는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는 토지 보상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숨정의 한계가 있는데, LH는 대부분 연말에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요인이냐면은, 연말에 보상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 효과를 두 번 나눠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 보상을 응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산 같은 경우에 40% 협의 보상률이 이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된 거 아니냐, 한 달 만에 하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내면에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의 보상률을 끌어올리는데 그 시작점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빌리도 마찬가지고요. 계양 테크노빌리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땅만 보상하면, 또 보상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건데, 착공을 내년에 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착공을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사업지구가 되지 않을까. 사전 청약을 해도 제시하는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반면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는 또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데, 토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작물 보상이 얼마나 걸릴지, 조사도 얼마나 걸릴지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시장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곳인데, 여기에서 입주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부분은 사전 청약 일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반면 이제 남양주 왕숙 1, 2지구는 면적이 가장 큰 곳이죠. 근데 시작부터 아주 많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왕숙 1, 2지구는 당초 사업 시행자인 LH가 지난 연말부터 토지 보상을 한다고 공언을 했던 곳인데,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 선정하는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이게 주민 대책위가 난립이 돼 있어서 복수 이상인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진통이 있고, 그래서 평가를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점. 그리고 왕숙 2지구도 이제 문제는 많아가지고, 빨라야 올 연말, 9월 이후 연말 정도 돼야 보상을 할 것 같은데, 공급 규모나 면적이 큰 거로 볼 때, 이게 3기 신도시 목표 일정에 뭐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지난 11월 달에 지상물 조사를 시작했고요. 뭐 면적이 뭐 지상물이 많은 곳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개발계획 승인 나고, 이제 금년 5, 6월경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서 이제 금년 연말쯤에 이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창릉지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6월 달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서 12월 달 협의 보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요 일정들은, 그래도 3기 신도 중에서 좀 늦게 발표된 곳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시작했던 곳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요인도 있죠. 지구전부터 너무 빨리 진행됐고, 보상도 서투르다 보니까 지금 저항도 큰 것인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고민은 모를 바 아니지만, 생계의 천원을 잃고 떠나는 소유자들의 이렇게 아픈 상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항도 더 강력해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사실은 토지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이 과거와 달리는 이제 현시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탈적인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건설사의 LH, 사업 시행자인 LH라든가 시행자와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데만 그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걸 좀 불식시키려면은 토지보상 제도가 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개발 이익을 땅 소유자와 또 사업 시행자가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이건 입법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곳일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 중 어떤 곳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나요? 가장 유망한 지역은 아무래도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남 교산지구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생각이지만 창릉지구, 서울과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고향 창릉지구가 그 다음으로 유망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 또 이제 부천 대장이나 계양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입지가 이 앞에 말씀드린 두 지역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의 그 청약 열기나 이런 쪽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토지보상금 50조 중에 대부분이 토지 쪽으로 다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유망하게 다시 그 돈이 투입이 될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흔히 이제 땅값은 어떤 사업이 있다면 땅값은 발표 시점에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착공 시점에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시점에 한번 오른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올해부터 용인의 지도가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이제 대규모 원산면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지 계획 승인 전에 남은 행정 절차가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아마 이르면 이달 중에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빠르면 3월 달에 단지 계획 승인을 거치고 4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하반기에 보상이 이제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산단이 들어오면 이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는 그 용인에는 그 GTX 플랫폼 시티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축을 가로자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도 크고 보상금 규모도 많거든요.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요 사업도 여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용인의 동부와 서부 쪽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에서 항상 주목받는 곳이기도 한데 김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김포에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데 김포는 과거로부터 산단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한 단위. 자, 산단이 생긴다는 것은 젊은 층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배후에 주거지를 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도 수도권 지역의 핫플레이스는 집중 개발이 모아져 있는 곳들은 용인하고 김포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 풀리는 보상금과 개발 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태수 지존 대표님과 3기 신도시의 현황과 전망 다방면으로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기 신도시 소식을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